윤석열 대통령의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입니다. 8월 15일 제20대 대통령실 용궁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은 제77주년 광복절입니다. 2022년 8월 15일은 광복절 제77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물론 8월 15일은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 건국절이기도 합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여기까지가 서두 인사말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그래서 독립운동은 무엇이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독립운동은 무엇이었다,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러면 독립운동이 무엇이었나?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이었다. 하나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헌장 그리고 무엇이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뒷부분을 봅시다. 그리고 있는 데가 좀 기니까 이제 여기를 한 대에 묶어 놓기로 하죠. 그러면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첫째는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헌장이었다. 둘 다 문서입니다. 이렇게 되면 독립운동은 문서들이었다. 문장이 비문이죠. 글을 잘못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독립운동은 윤봉길 선생의 독립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서 이 부분은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 들어갔습니다. 거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라는 거는 쓸데없이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보면은 일제강점기 때의 독립운동은, 옛날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이라는 문서, 종이, 상해 임시정부 헌장이라는 문서, 이 문서였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요 독립선언서하고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었다. 마지막은 말이 되는데 굳이 같은 윤씨인 윤봉길의 독립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래서 윤봉길의 독립정신으로 한정을 해놓았죠.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1 독립선언은 거국적인 것이죠. 상해 임시정부 헌장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그 좌파 계열에서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었다. 그게 진짜 헌법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아주 큰 겁니다. 그러면 윤봉길 선생은 누구냐 하면은 김구 선생의 수하에 있던 그런 그 무장 독립투쟁을 했던 인물이죠. 우리 그 독립운동가 중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김구를 거쳐서 그 밑에 있는 윤봉길이 독립정신이라는
뭐 이야기를 한 모양이죠. 책 이름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독립운동은 민주공화국 또 이런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다. 이렇게 했다면 윤봉길 선생의 설명일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거국적인 것들과 김구 조직원, 김구 밑에 있는 윤봉길 선생의 이야기, 이거를 대등하게, 왜냐하면 A, and B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뒤는 동급이죠. 그래서 윤봉길 선생의 그 말 한마디, 이게 3.1 독립선언과 동격이고 상해 임시정부 헌장과 동격이다. 이렇게 쓴, 그게 이제 그의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장은 비문입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제 문장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거는 습작이 아니고 대국민 담화 같은 것 아닙니까? 8.15 경축사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거는 왼쪽으로 가는 거는 틀린 거였고 그쪽으로 가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딜 가려고 한 건데 하고 알맹이가 빠졌죠. 이제 초등학생들이 글을 잘 못 쓸 때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족입니다. 지워버리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제 강점기 시절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힘써온 독립운동은, 이러면 이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는 그 당시 모든 국민이 하는 독립운동의 n분의 1씩을 했던 그 부분에 불과하게 되고, 아무튼 독립운동을 그렇게 풀이를 하면서 45년 바로 오늘 8월 15일에 광복의 결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독립운동은 8.15 광복으로서 결실을 이뤄냈으면 거기서 끝이 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광복절을 기리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은 독립운동이 또 계속된다고 합니다. 자, 그 이후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이것도 독립운동이었다. 그러면은 우리 한반도는 45년 이후에도 공산 세력에게 지배당하고 아직 독립을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틀린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때도 독립운동이었고, 자유민주주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이때도 독립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누구하고 했을까? 혹시 미국 자본에 종속돼 있어서 독립운동을 했을까? 이때도 독립운동을 했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뭐가 뭔지를 모르고 말한다는 건 분명한데, 일단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써놨으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계속 우리는 독립을 못한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과정, 이게 이제 민주화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시대에도 역시 독립을 못했구나. 그때도 식민지였구나. 그러니까 계속 식민지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독립운동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되어 왔는데, 더 비극적인 것은 현재도 독립운동 중이랍니다. 현재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독립을 못하고 식민지 상태로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약소국이 강대국에 의해 억압되고 박탈된 국민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주권국가를 세우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었습니다. 이러면은 상당히 길죠. 이런 것을 이제 정리가 안 돼 있고 좀 그 서술관계가 불분명해서
글을 읽기 어렵게, 글을 잘 못 쓰는 사람 혹은 짜집기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자,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시기적으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지금이 아니고 과거에는 약소국이 강대국에 의해 이게 아니고 약소국이가 행위 주체입니다. 그럼 무엇을 약소국이 뭐를 하는가? 강대국에 의해 이런 자유를 박탈된 국민의 자유를, 이게 목적어입니다. 그러면 약소국이 이것을 되찾기 위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권국가를 세우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과거 약소국의, 이건 필요 없죠. 시대적 사명이 뭐냐, 이걸 보여준 겁니다. 과거 약소국의 시대적 사명, 그거는 주권국가를 세우는 거다. 그래, 과거는 그랬다 칩시다. 그러면 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은, 여기에서 여러분 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시대적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러면 이 사명을 완수해야 할 사람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하면 앞으로라는 오지 않은 시대, 그리고 내가 존재하지 않는,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시대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게 이거 말이 꼬였네 싶죠? 비논리적이고 몽상적이고 주술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시대적 사명의 한계는 현재다. 과거는 과거를 기술하는 거고, 현재는 살아 움직이는 시대적 사명을 이야기하지만 미래의 시대적 사명은 이야기할 수 없다.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 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하여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고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과거에는 특정국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는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이뤄내는 세계 대국을 이야기하고 있죠. 세계를 이끄는 나라. 그러면 이게 미국인가 중국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으니까 한국이 미국과 중국을 꺾고 그 위에 올라간다는 소린가? 하여튼 세계 그러니까 첫째가 되는 국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들이 연대하여라고 하는데, 이 연대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집단주의의 연결, 이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보편적 가치부터 대항하고 여기까지는 왕이하고 박진이 회담을 할 때 중국 측에서 한 문장 속에 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대항하는 이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한다 하는 것은 그 문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미국 측 세력들에게 대항한다고 쓰였는데, 요거는 거기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 대항해야 할 적은 혹시 미국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세계 평화를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자유를 찾기 위해서 시작된 독립운동. 이 윤석열 대통령은 독립운동이 대한민국 하나만 보더라도 2022년까지 계속 지금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독립운동은 진정한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토대와 제도적 민주주의의 구축으로 이어졌다. 이 경제적 토대는 산업화 시대,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대까지가 될 거고, 제도적 민주주의의 구축은 소위 민주화 시대, 노태우 대통령 때 좀 걸쳐서 김영삼 대통령 이후를 가리킵니다. 그때까지 독립운동이 계속 이어졌다.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과 다른 이런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갑시다. 거기까지 왔는데, 민주화 시대가 쭉 왔는데, 이제는 2022년이 되겠죠. 이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앞에 이야기한 그 중국에서 했던 이야기, 미국과 통상의 자유를 블록을 싸서 막으려고 하는 자들, 자유 반대자들하고 싸우자 한 그 부분하고 겹칩니다. 이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서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 계승 발전되어야 한다. 자, 이 계승 부분입니다.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을 계승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정보를 종합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 같이 미국의 그러한 블록 활동, 그거에 대항해서 싸웠다. 그거를 이번에 또 중국에서는 새 정부가 그걸 계승해서 중국과 같이 더 확대시키자고 했던, 그렇게 보면 윗단락하고 잘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몸은 미국에게 가 있고 마음은 중국에게 가 있는데, 지금 요 두 단락은 중국 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거는 확정짓지 않아도 좋습니다만은 그 문장이 완전히 겹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복절인 오늘 우리는 과거에서 미래를 관통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일제강점기부터 지금 2022년 그 다음에 미래까지 쭉 계속되는, 관통하느니 쭉 계속되는 이 독립운동, 이게 이제 윤석열의 독립운동인 겁니다. 윤석열의 철학. 그게 세계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다시 새겨야 한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역사적 시기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이제 알겠죠. 각 단계마다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 윤석열 시대, 이렇게 계속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성격과 시대적 사명을 달리하며 진행되어 온 역동적인 과정이다. 성격이 매번 달라진다. 독립운동인데 매번 다르고 시대적 사명도 매번 달라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했던 독립운동만 알고 있었는데, 윤석열은 윤석열 시대의 독립운동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유를 찾고 자유를 지키며 자유를 확대하고 또 세계 시민과 연대하여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협과 싸우며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평화와 번영인데 키워드는 평화입니다. 자, 이렇게 그런데 이 자유의 적은 미국이라고 봐도 괜찮겠죠? 이 평화와 번영을 방해하는 것이 자유에 대한 적이다. 그래, 여기서 보면은 앞에서부터 그 계속 과거부터 계속 이렇게 독립운동을 해왔다.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에 대한 그 새로운 위협과 싸우면서 이렇게 해왔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자유를 33번 이야기했다고 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윤석열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이겁니다. 개인의 자유가 아니다. 개인의 자유가 아니다. 왜냐하면 세계 시민과 연대해서 싸워야 되는데 개인의 자유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세계 시민과 연대해서 A씨의 자유를 위해서 싸웁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봤듯이 그냥 우리식으로 볼 때는 자유, 평등이 아니고 자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무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권력자가 나라의 지도자가 이 사람 생각에는 나라의 지도자가 다른 나라의 지도자하고 연대해서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협과 싸운다. 그러면 이 위협도 최소한 나라급이겠죠. 집단급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 아니고 좀 이상하게도 중국의 시진핑이나 왕이는 자기들이 자유를 지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통상의 자유 이런 것이죠. 또 지금 집단안보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들의 자유가 침해됐다. 한국에 사드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자유가 침해됐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윤석열이 말하는 33번 했다는 자유는 이게 미국이 우리 자유가 침해됐다는 이야기는 조금 하는데 중국이 자유가 침해됐다는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지금 몇 번을 보듯이 왕이와의 회담문 그걸 봤을 때 아주 겹쳐지는 게 너무나 많다. 여기까지는 자유를 이야기할 때는 중국과 같이 가는 미국 측의 이 자본주의 국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국가 그런 데가 힘을 합해서 중국 측을 억압하는 이 빈곤한 나라들을 같이 억압하는 거기에 대해서 싸우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혀 뜻밖이죠. 자유라고 했을 때 당연히 나의 자유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문맥상 아니다. 이건 오히려 중국의 자유 이렇게 놓고 보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된다. 그런 겁니다. 조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던 캄캄한 일제강점기에 자, 조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던 그래서 캄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캄캄하게 보이지 않던 캄캄한 이것도 문장을 잘못 썼죠. 자, 일제강점기에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며 초계와 같이는 와라는 것은 위드입니다. 영어 개념으로 초계하고 자신의 목숨 둘 다 버린 것이죠. 왜 문장이 틀렸는지 알겠죠? 초계같이 초계처럼 자기 목숨을 마치 밀집이나 지푸라기처럼 그렇게 그냥 망설임 없이 버리며 근데 버린 것도 갖다 버린 것이 아니고 바치며 이런 뜻이 되는데 초계 집단하고 자기 목숨을 같이 버렸다고 썼습니다. 국내외에서 무장투쟁을 전개한 분들 그러니까 한반도 밖에서 무장투쟁을 한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무장투쟁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공장 직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고 그 당시 일본식 공산주의자들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면서 무장 독립운동가를 길러내신 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하고 벅차오릅니다. 무장 독립운동가를 길러낸 사람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김구 선생이죠. 김구 선생이 이런 무장투쟁 또 그 제3자적 시점에서는 테러리스트를 키웠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굉장히 비난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밖에서 보는 눈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고 파견하고 또 가서 폭탄을 터뜨리게
이렇게 시켰던 사람이 김구 선생인데, 김구 선생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면서 했다고 하면 이건 전혀 맞지 않죠. 해당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귀족도 뭐도 아니고, 더구나 이제 그 사실관계를 보면 이거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걸 넣는가? 사실 여기서 무장 독립운동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죠. 시작부터 윤봉길 선생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윤봉길 선생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게 너무 작다는 걸 아니까, 김구 선생의 조직원 중에 하나였다는 그걸 아니까 김구 선생을 쫙 위로 올려버린 겁니다. 아주 그 귀족층으로 올려버리면 따라서 같이 올라가겠죠. 그 바로 윤봉길 선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다. 그래서 역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집안에 어디 좀 빛을 낼 사람이 없나 하고 혈안이 돼서 찾고 있는 좀 그런 자신의 그 기반이 너무 보잘게없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인가 보다. 생각보다 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민족 역량을 키워내기 위해 국내외에서 교육과 문화사업에 매진하신 분들, 이걸 사업이라고 하면 일단 좀 거슬리죠. 사업은 이익 추구가 목적입니다. 뭐 문화 활동이라든지 이랬으면 더 좋았겠다 싶고, 국내외에서 이런 것을 했다고 하면은 안창호, 신채호, 서재필 뭐 이런 이름들이 떠오를 겁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다. 그렇고 공산 침략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신 분들. 그러면은 6.25 때 싸웠던 소년병부터 시작해서 국군, 그리고 또 이 공산 세력하고 싸웠던 공비토벌을 했던 경찰이나 군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독립운동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진정한 자유의 경제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즉 가난하면 공산화된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그렇게 땀을 흘린 산업의 역군과, 요것도 보통은 산업 역군 이렇게 용어가 만들어져 있죠. 산업의 역군과 지도자들. 그러면 이 지도자는 박정희 대통령을 말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아니면 기업가들, 포항제철, 뭐 이런 사람들, 뭐 이게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독립운동가라고 했습니다. 제도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해오신 분들. 이게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인데, 광주 5.18에서 무슨 농마주의, 또 야학을 다니던 그 당시의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다 위대한 독립운동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광주 5.18에서는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정치운동 하던 사람들은 그때 여기 참가 안 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했다는 듯이 말을 하는데, 그때 분명히 이 사람들은 다 빠져 있었다. 뭐 해봤자 아마 신부들도 참가를 안 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에는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그 당시 대통령 후보자로 거론이 되던 김대중 씨는 여기서 말하는 독립운동가는 아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독립운동가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다. 윤석열 자기 생각으로 대한민국은 예를 들어서 1905년부터 아니면 1897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독립하지 못한 나라라고 해놓고 앞으로 또 계속 독립하지 못한 나라라고 해놓고 이걸 국민들은 이렇게 외워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 이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러면 이 8.15 경축사를 듣는 거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겠죠.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이전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원래 독립운동가 이게 정통 독립운동가니까 그 사람들 빼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일 뿐 아니라 미래 번영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말하는 모든 그러니까 100년이 넘는 동안의 가지가지의 독립운동가들에게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건 우리 의무고 이거 해야만 미래 번영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일본 이야기인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과거에는 싸우던 그런 대상은 이제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하는 이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은 일본이 되면은 일단은 중국으로 넘어가겠죠. 앞에서 했던 이야기하고 지금 적이 슬그머니 바뀌고 있습니다. 혹시 이 경축사를 정치적 성향이 조금씩은 다른 여러 명이 모여서 짜집기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나? 그것도 생각은 해봐야 합니다.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때의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는 중국의 그것과 합치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중국에서 윤석열 박진 장관에게 한국의 그 분한 마음을 위로해 줄 겸 일본을 막 공격해 주고 그걸 언론에 풀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또다시 중국과 같이 가면서 일본을 똑바로 해 이렇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일 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은 1998년으로 되어 있죠. 자, 그때의 것을 계승하겠다. 과거로 가서 핀셋 계승을 하는 겁니다. 야, 1998년이면 참 오래전이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중을 또 계승한다. 가깝게는 문재인을 계승하고 멀게는 김대중을 계승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화와 번영이라는 것이 중국을 보고도 나오고 일본을 보고도 나온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번 경축사에 미국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미동맹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한 나오고 일본 나오고 그리고 문장 자체를 중국하고 이야기했던 걸 그대로 갖다 쓰고 그런데 미국이 나오지 않았다. 이것도 놓쳐서는 안 될 포인트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한 줄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인 자유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여기에서 독립운동의 정신은 독립이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독립운동의 정신은 자유랍니다. 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사상이다. 이거 좀 자세히 묻기로 하죠. 독립운동의 정신이 자유다. 자,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는 아니다. 이건 분명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는 독립운동 정신이 아니다. 독립운동이 자유를 위해서 했는가? 그러면 독립운동가들이 다 노예였거나 감옥에 있었는가? 아, 그러면 개인적 자유가 아니구나. 그러면 국가가 자유를 원했던가? 다 맞지 않죠. 아무튼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 이렇게 갑시다. 미지수 X로 두는 것이죠. 윤석열의 자유는 평화를 만들어낸답니다. 윤석열의 자유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킨다. 그러면 여기서 뭐를 할 수 있느냐 하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일할 것은 평화죠. 앞으로 평화가 자유를 지키기 때문에 자유는 평화를 만드는 데 바치는 것이고 평화를 만들면 자유는 평화한테 자리를 물러주고 뒤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평화가 자유를 지킬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자, 앞뒤 복잡한 거 다 빼고 윤석열은 평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평화, 어떤 평화인가? 평화를 한정합니다. 평화 가운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한반도니까 우리 남북 간의 평화. 그 다음에 한반도와 중국과 러시아. 뭐 여기 사이의 평화. 그냥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러한 동북아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다. 여기가 평화롭지 않으면 세계 평화는 없다. 이런 겁니다. 전제, 중요한 전제이고 이것도 문맥이 틀렸는데 지금은 그냥 갑시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전제,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세계 평화 말도 꺼내지 마라. 그리고 우리와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기초가 된다. 여기가 최고다.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세계가 몸 바쳐야 된다. 왜? 자기들의 그 평화의 전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평화를 자유보다 위에 올려놓고는 평화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로 한정시켰죠. 그 다음에 북한 비핵화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달라 보이죠? 근데 뒤에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한 비핵화, 이것은 이렇게 봅시다. 이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이다. 어떻습니까?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인데 그 세계 평화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지속 가능한 평화가 되려면 북한 비핵화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윤석열의 평화는 북한 비핵화다. 북한 비핵화로 나오는 평화는 이게 세계 평화의 기본이다. 이 평화는 자유보다 앞서는 것이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유를 바칠만 하다 하는 것이죠. 자유를 바치고 북한 비핵화라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평화, 남북관계, 이 한반도의 평화에서 자유를 바치면 적화통일하면 됩니다. 적화통일되면 한반도 내의 전쟁은 없어집니다. 분명하죠. 북한이 우리 그 영토의 남쪽 끝까지 몽땅 자기네가 차지하면 한반도 내에서 핵을 터뜨리지 않는답니다. 한반도 내에서 전쟁을 하지 않는다.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알맹이가 툭툭 튀어나와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독립운동 정신을 팔면서 중요한 건 평화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고 더 중요한 것은 북한 비핵화라는 이름을 쓰는 평화 정착, 다시 말해서 통일, 그거다. 그런데 이런 통일을 위해서 자유쯤은 희생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이거는 결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출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단계에 맞춰서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그래서 실질적 비핵화를 하겠다고만 하면 그 단계, 약속한 단계, 약속 열흘 전, 혹은 약속 한 달 전, 약속 1년 전, 자, 이렇게 되면 바로 뭔가 해주겠다. 초기부터 해주겠다고 대통령실 브리핑이 이왕 나온 상황이니까 우린 자신있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비핵화해라.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겠다라는 것은 담대할 거리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무수히 또 자기들 말대로 수십 년 했으니까 지금의 담대한 구상은 우리 그냥 판을 바꿔서 통일하자. 거기로 가기 위해서 비핵화 논의라는 것을 거치는데 일단 만나기로 하자. 계획 좀 세워보자. 그러면 그때부터 쏟아넣어 주겠다. 담대한 구상은 바로 이게 본질이다. 그거를 알 수 있죠.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그리고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해주겠다도 아니고 실시하겠다. 윤석열이 대장입니다. 북한에다 이거를 그냥 하는 것이죠. 저기다가 공장 지어. 자, 저기다가 투자를 해. 저기다 뭐를 해. 이렇게. 김정은이가 상당히 기분 나쁘겠죠. 이거 보면. 우리를 뭘로 하는 거야. 이럴 텐데. 이걸 보고서 너무 허황되다. 김정은이가 응하지 않을 거니까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그냥 한 차례 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은 학습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재인 5년 동안 김정은이가 변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은 북한에 문을 열고 총을 내려놓고
북한 앞에 가서 애걸을 하고 김정은이의 구두코를 핥고 다 했죠. 김정은이가 안 속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쪽에서 할 준비가 돼 있다. 대남방송까지 실시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준석이 이야기했듯이 반공은 이제 역적입니다. 반공하면 북한 비난하면 이것도 무슨 명예훼손 어쩌고 하고 나올지도 모릅니다. 제2의 5.18 특별법이 북한 모욕하면 안 돼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그게 한국입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합니다. 우리 가계 빚이 엄청나다. 이거 부도나는 거 아니냐. 또 우리 재정 문제 있다. 지금 국고가 비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나왔죠. 위에 북한에다가 정말 현금을 쳐재놓고 한없이 퍼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세계 최고의 부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돈 좀 뿌리지 뭐. 이렇게 윤석열이 용궁 옥상에 올라가서 북한에다가 이제 대북 전단을 쏘는 겁니다. 돈으로. 뭐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우리 허리띠 졸라매고 돈을 아껴 써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그 이야기를 한참 합니다. 저는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서 막 아껴 쓰고 쓸 거 안 쓰고 뭐 굶어 죽기 직전까지 좀 아껴 먹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국가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막 아껴서 그러면 한 달 살 거를 6개월 살자 이게 아니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한 달 먹을 거를 열흘치만 먹고 이제 20일치를 벌었지 않습니까? 남들이 공적 부문 공무원, 공기업 이렇게 관련된 거기 전부 허리띠 졸라매게 한 다음에 아껴서 남은 거를 윤석열 내가 써버릴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거 다 내놔. 그래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데 쓰겠습니다. 공적 부문이 쓰지 말고 그거 나눠서 주면 윤석열이 쓸게. 그래 결과는 뭐냐. 한 달 쓸 거 한 달에 다 써버립니다. 공적 부문이 쓰면 5,100만을 위해서 쓰는데 윤석열이 쓰면 어느 동네 뭐 한 300명을 위해서 쓰겠죠. 이렇게 쓰겠다. 경제적, 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약자에게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핵심입니다. 하여튼 내 나라 이런 이야기고 근데 돈 많은 사람 빼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이 부가 상위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기업가들, 재벌 이런 사람들 지금 막 풀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저 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돕겠다고 하니까 중간에 있는 그저 건실히 살아서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이 이거 다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거다. 아니면은 공적 부문을 축소해서 전 국민을 위한 것은 이제 없고 전부 그걸 빼다가 땜질하는 데만 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뻔하죠. 누더기가 될 겁니다.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고 갑작스런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북한 통 크게 띄워주고 또 이거 이렇게 돈 뿌리고 돈이 많은 모양입니다.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 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고 지금까지 하던 것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재 국제 경제 상황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걸 유지하자. 그러기 위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하자. 이게 아니고 보강, 더 늘리겠답니다. 보호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더욱 세심하게 챙길 것입니다. 보호시설에 있는 청년들, 뭐 누군지 딱 떠오르지는 않는데 이 사람들 청년이면 이미 큰 거죠. 미성년이 아닙니다. 그 보호시설에 있는 청년을 자립을 돕겠다. 정부가. 전부 돈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여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요것도 규제를 합리화한다고 했지 근본적으로 주거 불안하다,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 상황이 좀 다릅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하겠다 그러죠. 다 주겠다고 합니다. 북한에 엄청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진실하게 보입니까? 그렇게 들립니까? 뻥은 죄가 아닙니까? 최근 초유의 집중호우로, 이번 집중호우는 초유가 아닙니다. 언제 초유입니까? 대한민국 초유입니까? 인류 역사상 초유입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보도도 나왔습니다. 뻥치지 마십시오. 최근 초유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는 역시 또 수해라고 했는데 아무튼 국민들께 큰 피해와 고통을 안겼습니다. 재난은 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더 세심하고 더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국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자, 근본적인 대책 나왔죠? 올, 에브리, 몽땅. 자, 이거 말고는 말을 못한다. 사실 이것은 아주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추상적인 것은 땅에 발을 딛지 않고 있고 실천하기 어렵다. 그냥 말잔치다. 행정은 말잔치여서는 안 됩니다. 행정은 눈에 보여야 하는 겁니다.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 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뭐 이제는 처음에 정부 돈으로 국책은행 이렇게 출발을 해서 온갖 혜택을 받았던, 지금도 상여금을 두둑하게 받아가는 은행들, 왜 은행은 사업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질까? 한없이 그게 극빈자건 아니건 그 등에 올라타고 마지막까지 채권을 양도해 가면서 그렇게 이득을 챙기는 고리대금업자 같은 게 아닌가. 이 은행 요거 적폐청산 좀 하고, 그리고 은행이 공존에 좀 노력을 하게, 윤석열 대통령 그것 좀 해보지 그러십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또 본질적, 근본적, 올 에브리 나왔죠.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본질적으로 해결하려면 사람을 바둑알로 만들어야 하겠죠. 아예 사유재산을 없애버리고. 그래, 이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약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똑같은 어딘가에 거미줄에 걸린 듯 왔다 갔다 하는 문장이 또 나와 있죠. 요것도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약과 혁신 이랬는데 봅시다. 도약은 껑충 뛰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길을 갈 때 일정한 속도로 계속 걸어가면 그게 기본은 하는 겁니다. 아래로 떨어지면 마이너스고 위로 걸어 올라가면 플러스입니다. 도약은 플러스 플러스 혹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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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상황에 점프를 이야기하고 있다. 도약은 점프입니다. 근데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온다. 자, 윤석열의 자유라는 그 빈 부대자로 속에서는 온갖 게 다 나옵니다. 평화도 나오고 혁신도 나오고. 자, 똑같죠? 자유에서 평화가 나오면 평화는 자유를 지킨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자유에서 혁신이 나오면 혁신은 이번엔 도약을 낳는다고 합니다.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고작 규제 혁신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 매 정권마다 했던 것이죠. 윤석열처럼 머리가 빈깡통인 사람이 또 옛날 걸 꺼내면서 아주 새로운 걸 하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업입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봤을 때는 제도 혁신을 하겠다. 규제 혁신을 하는 게 도약 성장을 하는 거다. 민간 부문이면은 기업도 민간 부문이고. 자, 요렇게 엮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혁신을 말합니다. 이 모든 거의 바탕에 과학기술의 혁신은 우리를 더 빠른 도약과, 자, 도약이 점프인데 더 빠른 도약이면 로켓 발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것과 성장으로 이끌 것이다. 로켓 발사하면은 성장이 되지 않죠. 척추가 다 부러질 겁니다. 뭐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혁신 중에는 과학기술 혁신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나머지는 규제 혁신을 하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산업의 고도화와 기술 발전을 추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아, 좋죠. 좋은 이야기입니다. 산업의 고도화와 기술 발전을 우리가 주도하려면 간단히 우리가 실력이 빵빵해야 합니다. 국민이 실력이 좋아야 합니다. 학생들이 죽어라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연구자들은 돈 생각, 정치에 기웃거리지 말고 남이 뭐라고 하든 필사적으로 자기 능력을 키우고 결과물을 내놓고 기업은 그걸 구현해서 잘 만들어서 잘 팔아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하겠죠.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이럴 때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쓰지 않아야 하겠죠. 인류가 뭘 지속하고 말고 합니까? 지속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인류가 이제 멸종되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흔히 습관대로 이 말을 쓰던 대로 갖다 또 썼습니다. 이걸 위협하는 기후변화, 팬데믹의 위기. 근데 이 코로나19가 인류의 그 멸망을 가져올 정도로 하는가? 그거는 이제 뭐 다 잡혔다, 백신을 만들었다, 또 치료약도 만들었다 이런데 이게 인류 종말을 가져올 위기입니까, 지금? 뭐 그 부분은 정리가 좀 필요하죠. 이거 역시 첨단 과학기술의 접목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당장 기후변화를 첨단 과학기술의 접목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우리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더울 때 그 더운 그 열기를 뽑아서 발전하라. 전기를 생산해라. 비가 저렇게 많이 올 때 저거 모아갖고 사막에 갖다 뿌려라.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기대는 하죠. 기대하는 것은 좋은 거니까. 위대한 국민 여러분, 국민이 왜 위대한데? 왜 위대한지 지금 용궁에서 안하무인격으로 국민 무시하면서 자기들 잔치를 하는, 내내 윤석열과 동지관계에 있는 오세훈 시장은 이번 폭우 피해가 났을 때 파티했습니다. 자동차 대회도 하고 폭죽 쏘면서 행사를 했고 연예인 불러다가 쇼도 했죠. 그거 그 예산 책정된 게 아까워서 했다고 하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이 위대하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우리는 험난하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믿지 않았던 그 순간에도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눈부신 번영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누구도 믿지 않았던 순간은 아마도 1948년 이전이겠죠. 그 이후는 우리는 자주 독립국을 세운 훌륭한 자랑스러운 국민입니다. 그러면 1948년 이전에 자유, 인권, 법치를 추구하면서 번영을 이뤄냈다. 이거는 시대착오를 하는 것이죠. 그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독립운동으로 이런 거를 하지 못했죠. 한마디로 정말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나 매번 감탄을 합니다. 또 나왔습니다. 자유를 되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윤석열의 자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도 식민지 상태에서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 윤석열의 자유는 시진핑이 말하는 자유와 일맥상통한다. 이거는 좀 더 학습을 하십시오. 우리의 독립운동은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으로서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거 참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독립을 못하고 독립운동만 할 것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윤석열은 어디에 속국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보면 미국도 보면 무섭고 중국도 보면 무섭고 일본도 보면 무섭고 그래서 보기만 하면은 머리를 조아리면서 독립해야지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것인가? 설정을 아무튼 그렇게 해놨습니다. 100년 동안 독립운동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그 독립운동은 자유를 추구하는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 적과 싸우는 거다. 자유 추구는 자유의 적과 싸우는 것이다. 이건 다른 것이죠. 자유를 추구하는 것과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그 적과 싸우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자유를 지킨다 하는 게 먼저 있어야지 적이 있어야 지킨다는 생각은 아이들 생각이죠. 참, 이 독립운동을 한다는데 한번 필이 꽂히니까 독립운동의 정신은 독립이 아니고 자유다. 그리고 독립운동은 일제강점기에 했다고 우리 법으로 분명히 돼 있는데 왜냐하면 독립유공자를 그렇게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은 독립운동은 5.16 때도 하고 5.18 때도 하고
그리고 2022년에도 하고 2030년에도 하고 계속 독립운동을 한다. 우리 한국 국민은 그러면 통일될 때까지 한다는 뜻인가?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것도 세계 공통, 인류 공통의 개인의 자유가 아니고 국가의 자유, 군왕의 자유, 그런 거를, 그리고 자유를 연대해서 지킨다. 개인이 아예 없고 국민이 아예 없습니다. 희한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이죠.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 준 우리 헌법 질서는, 자유와 번영이 이미 왔나? 앞에서는 이걸 추구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자유와 번영 한번 봅시다. 평화와 번영, 자유가 아니고 평화와 번영이 앞으로 가는 것이다. 됐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 준 우리의 헌법 질서는, 헌법도 아니고 헌법 질서입니다. 이건 다른 것이죠. 헌법 질서라는 것은 헌법문, 법문이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목했던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위대한 독립정신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여기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 헌법 질서가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에 그 위대한 독립정신, 그러면 일제강점기에 추구했던 자유, 거기에 서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상해 임시정부의 헌법이 우리 헌법의 모태다. 우리는 그 상해 임시정부의 헌장에 복종해야 된다. 요런 아주 좌파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 틀린 얘기입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함께 연대하여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있게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이어가고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독립운동하고 있다며, 우리의 독립운동은 그러면은 독립운동을 지금까지 해왔던 그 사람들을 따르는 것이다. 이 책임있게라는 말은 북한 말입니다. 요거 하나만 따져도 한참 걸리니까 책임있게가 아니고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이런 어떤 쪽으로 고쳐야 하는 것이죠. 책임있게라는 말은 우리에게 들어왔다면 이게 이미 북한화한 부분이다. 또 자유, 인권, 법치라는 것을 기반으로 연대한다 그랬는데, 이러한 연대는 계몽군주 시대에 이미 나온 게 아닌가? 자유와 인권은 국가 밖의 이야기입니다.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초기 사회주의 개념이고, 법치 정도 돼야 국가가 들어오게 되죠. 우리는 이미 막 진보해서 완성된 국가 체제가 완성된 나라인데, 갑자기 과거로, 동굴 생활하던 과거로 갔다. 자유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국가를 부정하는 그런 쪽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걸 쓰고 있죠. 그건 됐고, 윤석열의 꿈을 한번 같이 봅시다. 나 윤석열은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거는 사족이고,
나는 우리에게 부여된 이 세계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한국 대통령이 아니고 세계 지도자입니다. 이거 우리 봤죠? 문재인이 세계인을 이끄는 성자, 종교 지도자처럼 유엔에서 이야기했던 그 모습이 여기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세계사적 사명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문제, 우리 주변의 문제, 그거부터 해야 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그냥 집행정부의 대표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세계사적 사명을 이뤄내겠다. 문재인의 등극이고, 자, 이게 요번에 그 용산 청사의 그 마당에서, 잔디밭에서 이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너무 궁색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드레스덴 연설, 아니면 뭐 베를린 가가지고 그 뭐 베를린 장벽 앞에 서가지고 하든지, 하다못해 미국에 가서 유엔 총회 그 기조연설 할 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용궁 앞마당이 뭡니까? 거기서 겨우 거기 앉아가지고 세계사적 사명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 광복절 경축사는 광복절이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의 세계 지도자로서 윤석열이즘, 윤석열주의라는 거를 한국이 영원히 계속할 독립운동, 한국이 영원히 식민지 상태에 있다는 것을 그 토대로 삼아서 이번에 이러한 새로운 이념을 선포한 거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롱타임, 롱플레이스였다. 롱타임, 롱플레이스면 감옥 갑니다. 이거는 영어권에서 다 알려진 사실이죠. 근데 딱 그랬습니다. 이렇게 초라할 수가 있는가? 문장이 엉망인 것도 그렇고 정신이 사나운, 이게 정신 상태가 올바른 것인가 싶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 한 번은 통 크게 다 쏴주겠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 한 3분의 1 정도는 굶어 죽겠다, 허리띠를 졸라매자. 그러다가 갑자기 과학기술로 모든 걸 다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땅에 농사 안 짓고 디지털로 밥을 먹여주겠다. 뭐 그걸로 돈을 벌어서 쌀을 사서 이거는 뺍시다. 그냥 디지털로. 이렇게 정신없는 소리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야, 이거 한마디 진짜 깨지 않습니까? 마치 그 재래시장에서 동태를 탁 토막을 내서 까만 비닐봉지에 넣어주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이, 진짜 이 장면은 명장면이다. 이거 영상도 보고 확인했습니다. 이 자료 출처는 정책 브리핑 여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